안녕 형들. 레슬링 역사 속에 다수의 레슬러들이 사용했던 희대의 기술 파일 드라이버. 사전상으로는 말투 박는 기계라는 뜻과 더불어 상대에게 강한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까지 담겨있을 정도로 그 위세가 심히 남달랐던 링의 기술이었어. 상대를 꼿꼿이 들어 90도로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은 마치 공중에서 무력하게 떨어지는 인간의 공포를 고스란히 재현이나 하듯 두 레슬러의 추락하는 모습은 장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어. 1950년 모든 레슬러들의 우상이었던 네이처보이 버디 로저스에 의해 처음 사용을 시작으로 갖은 악명을 떨치며 애용되었던 희대의 기술, 그리고 더불어 현장에서 이를 생생히 지켜본 관중들에게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으니 현재도 곳곳에서 풍미하고 있는 레슬러 간의 기술이었어. 기술 초창기에는 채공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대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배려했던 기술이었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반영이나 하듯 점차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던 파일 드라이버. 이것을 실제로 보는 관중들이 금세 사륜안이 되면 놀라는 것은 다반사, 상대 선수가 정말 죽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바닥에 내리꽂는 방력은 다른 기술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지. 상대를 거꾸로 들어 허리를 부여잡고 떨어지는 단순한 기술이었지만 역시나 희대의 기술이란 평가만큼이나 그 형태도 정말 다양하였어. 상대가 시전자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것을 비롯하여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리버스 파일 드라이버, 시전자가 떨어지는 부위에 따라 스파이크 파일 드라이버, 그리고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로 나뉘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전자의 점핑 유무에 따라 점핑 파일 드라이버 등으로 분류될 정도였으니 그 형태도 정말 제각각이었어. 또한 거기다 떨어지는 탄력을 이용하여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접수자의 기교까지 더해지면 스타디움 이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미친 존재감을 자랑했던 희대의 기술이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이 기술은 얼마나 안전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나조차도 쓸쓸한 미소를 지을 정도로 상대를 바닥에 내리꽂는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겠냐마는 역시나 레슬러들 사이에서 공포의 기술로 통할 정도로 선수 생명을 갉아먹는 악명은 좀채 사라지질 않았지. 기술 접수자는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추어 고개를 수그림으로 데미지를 최소화했고, 역시나 시전자는 허벅지와 무릎으로 상대의 머리를 조이며 목이 심하게 꺾임을 방지했으니 레슬러 간의 호흡에 따라 변화무쌍했던 기술의 안전성은 정말 가늠할 수 없었어. 지구는 둥글고 사람들도 다양하듯 다수의 레슬러들의 성향이 제각각인데다 신체의 비율도 천차만별, 기술 시전하는 타이밍과 환경이 매번 달랐으니 거짓말을 조금 덧붙이자면 안전을 거의 운에 맡기는 기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지. 더더욱 시전자와 접수자가 마주보고 있는 리버스 파일 드라이버일 경우 중간에 목을 굽힐 공간조차 없어 상대 선수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허용하지 않았던 위험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였어. 가히 살인적인 호흡을 맞춰야 했던 극악의 난이도와 더불어 더더욱이나 실제 앙숙이었던 레슬러가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 공포는 어떠했을까? 공중에 떨어지는 동안 자신의 짧은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링 위에서 눈을 뜨는 순간 탄성인철로 나왔을 일측즉발의 상황은 레슬러들만이 떠맡아야 했던 가혹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위험성 때문에 현재까지 다수의 레슬러들이 알게 모르게 이 기술에 의해 목에 부상을 입거나 선수 생명이 다했던 안타까운 소식은 빈번히 접할 수 있을 정도였지. 그 중에서도 파일 드라이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렸던 비운의 경기는 역시 1997년 썸머슬램에서 스티브 오스틴과 오웬 하트 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어. 스티브 오스틴의 자수전에 의하면 자신이 직접 오웬 하트에게 무릎으로 떨어져 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탑스타 반열에 올랐던 레슬러조차 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악명 높은 그 기술이었어. 이때의 사고로 약 3분여간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기어코 이 부상은 그의 레슬링 인생을 주고 따라다니며 괴롭혔으니 파일 드라이버란 기술의 위험성이 한 번 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지. 당대에 내노라는 레슬러 간의 경기에서조차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해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 이 단체를 비롯한 일반 레슬링 기관에서 벌어졌을 참담한 사고는 정말 상상도 하기조차 싫었어. 급기야는 스톤콜드의 사고가 있고 몇 년 후에 미 고등학교에서 실제 파일 드라이버를 따라하다 친구의 생명을 앗아갔던 비운의 사건이 터지며 그 위험성은 일파만파 미국 전역을 흔들게 되었지. 이 사건을 기점으로 WWE는 공식적으로 이 기술 사용을 금지시키게 되었고, 대기업부터가 이러한 수순을 밟게 되었으니 태어남과 동시에 언제고 링에서 사라질 비운의 운명을 타고 나섰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이런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달인들은 정말 있었을까? 컴퓨터와 같은 정밀한 기술 시전을 자랑했던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파일 드라이버를 가장 기깔나게 시전했던 브렛 하트. 상대의 체격과 기골에 따라 머리를 조이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조절할 수 있었던 그의
그의 숙련도는 선수들 사이에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 거기다 상대 선수가 각종 기교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함과 안락함까지 그의 미친 밸런스와 정확성은 레슬링계의 회자가 될 정도로 파일 드라이버란 기술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었어. 동생인 오웬 하트에게 부상을 당했던 스티브 오스틴조차 그의 파일 드라이버는 현재도 얼마든지 맞아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브렛의 시전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어. 그리고 또 한 명, 바로 형들이 잘 알고 있는 툼스톤 파일 드라이버의 대가, 결코 죽지 않는 남자 언더테이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의 파일 드라이버는 가히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레슬링 역사에 길이 남을 기술의 명작이었어. 우선 상대가 자신의 허리를 제대로 부여잡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므로 사고의 확률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 상대 정수리가 땅이 닿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그의 긴 허벅지는 마치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접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되었어. 레슬링 초짜들이 간혹 상대의 머리가 땅에 닿았네 안 닿았네 갑론을박을 하였으나 이런 안전성이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오랫동안 그의 파일 드라이버에 열광할 수 있었어. 수십 차례 바닥에 박았던 그의 무릎 때문에 그 부위의 고질병을 평생 달고 살았고, 실제로 같이 파일 드라이버를 사용했던 케인베 형님이 2014년부터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시전을 포기했을 정도였으니 상대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시전자의 기술이었어. 언더테이커의 이런 희생 때문에 부상을 0%에 가까운 최고의 순간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고, 미국 최고의 레슬링 단체 WWE에서조차 유일하게 파일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나이가 될 수 있었어. 그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파일 드라이버는 바로 이것, 2010년 레슬매니아 26. 레슬링의 전설이자 오랜 친구 숀 마이크스의 은퇴 경기에 어마어마한 무릎의 데미지를 감수해야 했던 그의 점핑 파일 드라이버는 동료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그의 강국한 마음이 마치 담겨있는 것 같았어. 이렇듯 레슬링의 역사와 함께 같이 걸어온 비극의 기술이자 희대의 기술이었던 파일 드라이버. 레슬러들의 선수 생명을 갉아먹었던 잔인한 기술이기도 했지만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다주겠다는 선수들의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전설의 기술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 이 영상을 보는 어린 형님들에게 제발 눈으로만 봐달라는 강욱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을 그만 마무리하겠어. 오늘 소개시켜준 파일 드라이버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링으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